자, 오늘 땡트부터 시작을 할게요. 바로 서론 없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시간도 별로 없고요.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 네. 페이스북, 네.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이 다 막혔어. 폭파. 와우. 아예 없어졌어요. 폭파. 대박 네. 대박. 이게 단순하게 정지를 시킨 게 아니라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정이 가짜 뉴스를 말한다. 그리고 폭력을 조장한다 해가지고 아예 영구적으로 차단을 시킨 겁니다. 일단 네. 이게 이제 사상 초유의 사건인 건데 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카톡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계정을 없애버리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내는 사람들의 계정을 다 없앤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미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하는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의 채널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네. 아. 엄청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나는 이걸 진짜 이거는 좀 자체가.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뭐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유튜브한테 좀 없애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못하는데? 라고 했는데 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그렇지, 그랬어요. 관여하지 않는 근데 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몇 개는 이제 지워주긴 했는데 거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일종의 트럼프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었던 그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컨텐츠를 올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 그것을 유포에서 보는 데 대한 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한다.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던 애들이 지금 1월 6일 합동회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트럼프가 뭔가를 발표하려고 하는 시점에 심지어 그 짧은 시점이 트럼프가 이제 평화적으로 집에 돌아가 계세요. 제가 해결하겠어요. 이 얘기 할 때야. 근데 그때부터 자르기 시작해갖고 처음엔 24시간 정지를 시키더니 아예 다 없애면서 쉽게 말해서 트럼프에 대한 언론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뭐 공화당 일부와 민주당 낸시 펠로시가 거의 광분에 가까운 어떤 그 위험성을 느꼈는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네. 부터 시작해서 핵무기 스위치를 뺏어야 된다 등등등 지금까지 정치인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언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짓거리들을 지금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그겁니다. 린 우드 변호사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예견을 하고 10일부터 14일 사이에 정부 관료와 엘리트들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정전에 대비하고 생필품들을 준비해라라는 얘기까지도 공식적인 트윗으로 던졌습니다. 실제 지금 워싱턴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어요. 7,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지금 현재 워싱턴 곳곳에 배치가 돼 있는데 무장 상태는 아니고 곤봉 정도로 이거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곤봉 정도를 소지한 상황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건 미국 내 이제 카더라 통신인데 미국의 주요 민병대들이 워싱턴 DC를 완전히 에워싼 상태에서 고립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뭐 이 부분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백악관에 있던 주요 백악관 직원들이 전부 다 오스프리, 그러니까 군용 수송기를 타고 전부 워싱턴을 탈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주류는 뭐라고 말하냐면 트럼프는 백악관 안에 있고 어제는 뭐 소렌스탐이랑 뭐 골프 선수들하고 만남을 갖고 훈장을 수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트럼프가 그런 행위를 하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동영상이나 자료화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의 위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쇄되기 직전에 그 리누드 변호사의 트윗 계정에서는 많은 정부 관료와 엘리트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 아동 성매매와 소아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존 로버츠 대법원장, 힐러리 클린턴, 낸시 펠로시, 마이크 펜스, 제프리 앱스타인, 빌 게이츠,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람들. 연관되어 있는 증거를 공개할 것이고 나는 이 증거를 보았고 이것은 선거학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트럼프는 주류 언론을 비롯한 SNS 어느 쪽으로도 지금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잃었고요. 그래서 이제 팔러라고 불리는 다른 SNS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트럼프가 계정을 옮겨서 타고 있는데 이 팔러 계정을 앱스토어 그러니까 구글 앱스토어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 일방적으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러를 서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팔러의 SNS에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이 서버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겠다라고 하면서 팔러 자체도 이제 끊길 위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인들은 정보 통제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함께 지금 빅테크에 대한 분노를 탈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탈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위터 주가가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IT 기업들 전체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IT 기업들은 주가 외에는 특별한 수익 구조가 없는 곳들이잖아요. 그 쭉쭉 빼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트럼프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트럼프는 EBS라 해서 이머전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라 그래서 계엄령이나 특별한 재해가 있을 때 대통령이 이 모든 공중파 방송과 SNS를 이렇게 이제 증발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방송을 직접적으로 그걸 강제로 송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발휘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공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놀랍게도 1월 6일 직후에 이러한 시스템에 불응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을 추가로 제정을 해서 행정명령을 끼워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부터 이 EBS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트위터나 SNS는 물론이고 트럼프가 행정부 안에서 내보내는 각종 그 정보들이 공중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들을 통해서 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있어요. 이걸 좀 지켜보게 되면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럼 트럼프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지금 워싱턴 안에 있다고 합니다만 아니요, 지금 네. 우리나라 언론 기사 뜬 거는 오늘 텍사스 국경 장벽 시찰러 간다고 그 기사 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워싱턴에 없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워싱턴에 없어요. 네, 그동안 그 리누드 변호사의 트윗으로 짐작을 해 보건데 1월 6일 날 이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텍사스 군사기지로 먼저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현재 밀러 국방장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다, 회담을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팩트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애리조나에 있는 샤이언 마운틴 핵기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터미네이터에도 나오고 딥 임팩트에도 나오고 하는데 화가감을 파서 만든 핵 공격에도 안전한 핵기지 안에 트럼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와 트럼프 자신도 어떤 그 신변상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지금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 있는 상태고 뭔가 다음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기지에 들어갔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낸시 펠로시가 12월 12일 탄핵과 함께 지금 트럼프한테서 핵 스위치를 뺏어라 그러고 육군 참모 그 합참의장한테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전하게 관리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원래 핵 스위치는 대통령하고 그 합참의장이 관리자하고 2개씩 키를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일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왜 낸시 펠로시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 핵 스위치를 트럼프한테서 뺏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트럼프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논리지만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핵 스위치를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요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원 의장은 정치인이잖아. 그쵸. 정치인이 이렇게
군사작전 내지는 군 운영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체가 이게 이례적인 거예요. 그만큼 쟤네들이 코너에 몰려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와, 진짜 이런 얘기 하기 싫지만 낸시 펠로시 하고 있는 모습이 외향적인 게 우리나라의 누구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네요. 아, 헤어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일본 냄비 요리하고 이름이 비슷하신 그분이죠. 그분하고 되게 비슷해요. 네. 옷 입는 거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낸시가 항상 화장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냄비 요리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되게 비슷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그 특별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낸시 펠로시의 노트북이 분실됐다 이거예요. 네. 이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1월 6일 날 국회 난입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낸시 펠로시의 노트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팩트를 정리해 보자면요, 낸시 펠로시 이 집무실이 털린 거 맞고요. 그래서 이제 낸시 펠로시 사무실 안에 있는 이제 컴퓨터 모니터가 뜨기도 했었고, 실제 사라진 노트북도 있는데 이건 낸시 펠로시의 개인 노트북이 아니고 그 안에 회의실에 있었던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문제는 이제 그 안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인 거지. 근데 이러한 음모론에 앞서 가지고 주말이죠, 토요일 저녁 때 일본에 있는 유튜버가 정보를 하나 단독으로 텄어요. 그게 뭐냐면 낸시 펠로시가 9일날 체포됐다는 거야. 그래서 군부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국경 형무소 쪽에 가서 수감 중이고 10일 이게 오늘이 되겠죠. 월요일날 그 군법 회의에 기소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3시간 전에도 낸시 펠로시가 지금 트위터를 올렸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말대로 만약에 체포가 돼서 뭐 군법회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런 걸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트위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본인이 올렸을 거라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이게 사실이냐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일 날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표결을 붙인다고 하는데 그걸 봐야지. 그 자리에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노트북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 공개 편지 하나가 사이트에 올라와서 돌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낸시 펠로시가 그 포틀랜드의 테드 휠러 시장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게 언제냐면 8월 27일인데 BLM 시위로 포틀랜드가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테드 휠러는 민주당 소속 시장이에요. 지금 당신 시에 있는 폭동에 대해서 민주당 교본을 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침을 따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부인하십시오. 언론이 이걸 옹호할 겁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말하세요. 언론이 옹호할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가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보여주세요. 당신이 지지를 보내면 당신이 영웅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휠러는 그 체르탄이 던지는 시위 현장에 같이 가서 체르탄을 같이 맞아요. 요 교범대로 그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서 유지가 안 될 때는 트럼프를 비난하세요. 이번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사용할 때마다 성공했고 언론이 당신을 옹호해 줄 거고 우리가 팩트 체크를 다 해줄 거니까 이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황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트럼프를 비난하고 어떠한 지원도 거부하세요. 이번 대선 이전에 트럼프에게 어떠한 유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저지하세요라고 하는 내용들을 실제 편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이게 노트북 안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펠로시 사인도 있고 전문 자체가 다 있는 거니까요. 이제 이게 노트북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왜? 미국의 어떤 그 정보기관이나 우주군의 어떤
그 정보 수집 능력에 따르면 누가 어떠한 노트북을 사용하든 어떠한 통신을 사용하든 이런 정보들은 얼마든지 뽑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한 포틀랜드 시장한테 이러한 편지를 보내가지고 실제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고 이러한 폭력 시위를 지원하게끔 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이번 워싱턴 소요 사태에 관련된 배후와 여기에 대한 각종 지령들이 노트북 안에 있다. 이게 결정적인 반영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 자체도 조작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이번에 1월 6일 날 선거인단 인증을 하기 전에 DNI 국가정보국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네. 국가정보국이 공식적인 DNI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의원들 전체한테 이번 선거는 조작됐고 증거는 이렇고 중국이 개입했고 어느 날 이렇게 됐고 했는데, 그 증거를 의원들 전체한테서 돌렸으나 그 의원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승인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미국의 의회 의원들은 전부 다 사실상의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국가반역죄가 성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낸시 펠로시는 긴급 체포됐고 나머지 인물들에 대한 체포가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루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주장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어떠한 매체도 없다는 거지. 진보 매체도 그렇고 아니면 네. 기존의 주류 매체도 그렇고. 근데 지금 사실은 왜 언론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언론이 봤을 때 이건 진짜 가짜뉴스가 이 정도로 퍼졌다 싶으면 언론이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 라는 기사라도 그치.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사실 얘네들이 여기에 대한 비판 성명이나 내용들을 못 꺼내놓고 있어요. 폭스뉴스만 지금 이제 다른 뉴스 주류 언론들은 트럼프가 폭력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걸로 도배를 치고 있고, 폭스뉴스의 일부 앵커들만 나서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이 문제 있는 상황 아니냐, 어떻게 대통령의 트위터를 막아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차단시킬 수가 있냐라는 문제 제기를 유일하게 폭스가 하고 있는 상황인 있죠. 거죠. 지금 몇몇 그러니까 폭스뉴스는 이쪽 얘기 저쪽 얘기 지금 다 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로 뭐 전 세계에 퍼질 정도면 미국 내에서도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가짜뉴스입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라는 언론 보도도 안 나오냐는 거예요.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유튜버나 인터넷상에는 1월 17일 날 군사적 행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이 인정한 민병대들에 대한
법을 인정한 기념일입니다. 1월 17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수정헌법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민병대를 꾸리고 그 민병대를 운영하는 거를 합법화 해놓고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상의 사병을 인정하는 법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규모가 큰 민병대들이 조직돼 있고 지금도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민병대들 대부분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기념 행사를 가지는 거예요. 이러한 민병대 탄생에 대한 기념 행사를 가지는데 그날이 D-Day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언론들의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주류 언론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대로 두면 민병대하고 트럼프가 어떤 그 교감을 가지게 됐을 때 바로 폭력 사태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9일 날부터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의회 의원들과 법관들 뭐 이런 전현직 법관 뭐 대법원장을 비롯한 뭐 검사들 이런 주요 요직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뜨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만약에, 정상은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언론이 되게 크게 보도할 텐데 지금 없는 거 보면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예상해서 맞은 게 뭐가 있니 지금까지? 뭐가 아무 일 없을 거라며. 그냥 끝났다며. 아니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결과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백악관이 텅 비어 있어요. 미국의 행정부가 텅 비어 있다고. 대통령이 지금 실제적으로 워싱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부 뉴스들이 팩트로 확인되지만 똑같은 시각에 트럼프는 워싱턴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뉴스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야. 누가 맞겠느냐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느 쪽이 맞게 되는지 알려졌지만 분명한 거 트럼프의 SNS 계정을 다 때려 막은 거는 초유의 구테타나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초유 상황이긴 하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트럼프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미국의 사태에 대해서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는 그린베레들 그러니까 공수부대들하고 해병대들이 미국 모처에 집결해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얘네들에 대한 통제를 민주당이나 지금의 그 바이든이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최소한 20일 전까지 굉장히 복잡한 정보전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폭력 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쟁 직전에는 늘 정보전을 하거든요. 가짜 정보를 흘리고 또 가짜 뉴스를 흘리고 이래가면서 서로 상대방 진영을 교란하기 위한 정보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딱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속되고 이걸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력 충돌은 불가피하게 생길 거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육군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의 군대들과 군 장성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게 아니면 트럼프가 군기지에 들어갔을 때 억류가 되거나 구금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태가 끝났겠죠. 근데 미 군부가 아직까지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조금은 유리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겉으로 드러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이렇게 완전 다 폭파시켜 버렸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그럼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얘들도 이제 막판이야 갔어. 막판까지 갔어. 사실은 이렇게까지 되면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상관없이 아니 이 정도까지 할 일이야? 왜? 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제가 금요일날 우리 그 코스피 3300 갈 때 이거 트럼프 변수가 있는 건데 불안하다. 지금 만약 이게 제대로 터지게 된다면 미국의 IT 기업들 폭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전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이 당분간 정리될 때까지 20일 이후까지도 완벽한 정리가 끝나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미국발 경제 불안 요소는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누가 증시에 관련된 말씀하신데 이게 가장 명확한 거예요. 증시가 실제 정세에 따라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틈의 움직임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앞으로 더 전입 가경일 것으로 보입니다.